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가 새벽 5시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말이죠. 그것도 매일같이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김민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모든 게 시작된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평생 알뜰하게 살림만 하셨어요.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껴 쓰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만 되면 외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새벽 운동이려니 했어요. 건강을 위해 산책이라도 다니시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갈색 여행 가방을 꼭 끌고 가셨죠. 바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낡아 빠진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항상 주위를 살폈어요.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요.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복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셨죠. 그 모습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외출하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새벽마다 혼자 외출하신다니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적 없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돈을 조금씩 인출하고 계시던데요. 뭐라고요? 얼마나요? 한 번에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인출하시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매일 혹은 며칠 간격으로 상당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신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낡은 가방, 새벽 외출, 거액의 현금 인출. 이건 분명 평범한 노인의 일상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랐죠. 혹시 도박에 빠지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연차 낼게요. 어머니 뒤를 따라가 봐야겠어요. 그래요. 저도 걱정됐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새벽 4시 50분,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추적도 시작됐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힘겹게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곧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가로등 그늘에 숨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니면 제 등골이 서늘해진 걸까요? 어머니는 역 인근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을 보니 세계 이주 노동자 쉼터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주 노동자 쉼터요. 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신 걸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뒤편 주차장으로 향하셨죠. 저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주차장에는 2명의 건장한 외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죠. 역시 사기단이거나 협박범들인가요? 어머니가 위협을 받고 계신 건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남성들에게 다가가 낡은 가방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가방을 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낯선 서류들도 보였죠. 외국어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남성 중 한 명이 어머니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확인하셨죠. 그러는 동안 다른 남성은 현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분명 돈거래 현장이었습니다. 확실했죠. 그때 한 남성이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니, 오늘 돈 조금 부족해요. 타이에 보내야 할 돈 70만 원 더 있어야 해요. 타이요. 태국 말인가요? 대체 어머니가 무슨 일에 연루되신 걸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또 다른 현금 뭉치를 꺼내셨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니? 어쩌니? 이것밖에 없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로 먼저 보내주렴. 민호 씨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호요. 그건 2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제 친형의 이름이었어요. 왜 돌아가신 형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눈물을 참고 계셨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외국인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남성도 깍듯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돈거래는 분명한데 상대방은 범죄 조직이라기엔 너무 공손했습니다. 협박범이라면 저렇게 예의 바를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다 민호가 하려던 일이란다. 내가 대신하는 것뿐이야.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빈 가방을 다시 끌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었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 외국인 남성들을 쫓아가 진실을 밝히기로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성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불러 세웠죠. 잠깐만요. 저 좀 봅시다. 남성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김정숙 여사의 아들입니다. 남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한 남성이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아, 민수 씨요.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성은 건물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하 사무실로 내려갔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그들을 따라갔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돈들이 놓여 있었죠. 송금 서류도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요. 한국말이 유창한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대체 어머니가 매일 가져오는 그 많은 현금이 뭡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후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어머니는 저희의 비밀 후원자이십니다. 이 돈은 모두 고액 기부금이에요. 기부요?
어머니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후인 씨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금고를 꺼냈죠.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금고를 열더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대한민국 복권위원회 발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증서였어요. 당첨금은 52억 5천만 원이었죠. 52억이요? 52억이라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되셨다고요? 정확히는 민호 형님이 사신 복권입니다. 후인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3년 전 이 복권을 발견하셨어요. 돌아가신 민호 형님의 유품 속에서요. 형이 산 복권이었다고요? 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되셨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이 민호 형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요? 형님의 꿈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증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민수야, 네가 여기 웬일이니?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증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숨기셨어요? 52억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으셨죠. 민수야, 앉아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야기를 해줄게.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죠.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걸 내 돈처럼 쓰면 안 되니까. 이건 민호의 돈이니까. 어머니, 형은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다,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호는 살아생전 이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단다. 그리고 늘 꿈을 이야기했지. 무슨 꿈이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지. 그런데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로또 복권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당첨을 확인하셨군요. 그래. 1등이었어. 52억이나 되는 거액이었지. 나는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단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기침을 하셨죠.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후인 씨가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첨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병원 검사를 받았단다. 무슨 검사요?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어. 폐섬유증이요? 저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죠. 의사가 1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더구나. 어머니!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심했다. 이 돈은 내가 사는데 쓰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살아서 하려던 일에 모두 쓰기로 했어. 죽기 전에 민호의 꿈을 대신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 낡은 가방을요? 그래.
낡은 가방에 넣어 끌고 다녀야 초심을 잃지 않을 것 같았어. 편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사치를 부릴 것 같았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당첨금이 아니야. 아들의 숭고한 소원 그 자체란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통곡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네가 걱정한 게 당연하지. 괜찮단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병색을 보니 온몸이 떨렸죠. 어머니의 새벽 외출은 삶의 마지막을 건 사랑의 증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알았으니 다행이다. 혼자 하기 버거웠단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민호 형과 함께 어머니의 짐을 나누겠습니다. 민수야, 네 일이 있는데 어떡하니? 회사 생활이 어머니의 남은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새벽 5시에 그 무거운 가방, 이제 저와 후인 씨가 함께 들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가족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운 인재인데. 결심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료들도 연락이 왔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남은 로또 당첨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호 마이너스 정숙 나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후인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 형님, 저희가 실무를 맡겠습니다. 형님은 재단 운영만 맡아주세요. 고맙습니다. 후인 씨. 함께 어머니 뜻을 이루죠. 변호사를 만나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만에 재단 설립이 완료됐어요. 낡은 여행 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은 이제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수많은 나라로요. 후인 씨는 매일 감사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형님, 오늘 필리핀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아이가 수술 잘 받았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베트남에서도 연락 왔어요. 학비 지원받아서 대학 갈 수 있다고 감사하대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평온함을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민호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지. 고맙다, 민수야. 저는 어머니께 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저는 평생 돈의 액수만을 쫓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매일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외출처럼 저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죠. 후인 씨는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오늘 후원금 전달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후인 씨, 우리 함께 더 열심히 합시다. 네, 형님.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와 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요.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뤄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요. 어머니는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단 설립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지셨죠.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죠.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평온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매일 재단 소식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필리핀으로 치료비 송금됐어요. 그래, 민수야. 잘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이제 민호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지. 그럼요, 어머니. 형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당부하셨습니다. 내 통장에 남은 잔액도 모두 재단에 써라. 장례비로 쓰지 말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약속해라. 민수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것이 있었습니다. 바퀴가 닳고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진 그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을 잘 간직해라. 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란다. 민호의 꿈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죠. 마치 숙제를 다 마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주 노동자 쉼터 사람들이 모두 왔죠. 후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숙 어머니는 진짜 천사였어요. 고맙습니다, 후인 씨. 우리 모두 어머니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심지어 필리핀에서 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재단 지원으로 수술받은 어머니와 딸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그들은 울며 감사하다고 했죠. 베트남에서 온 청년도 있었어요. 저는 재단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게 됐어요. 어머니께 절 올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는지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재단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이제 매일 새벽 5시 저는 그 낡은 가방을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요. 가방 안에는 더 이상 현금이 없습니다. 대신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가득하죠. 저는 가방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새벽마다 힘겹게 가방을 끌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선해요. 재단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한 나눔의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강연도 하고 책도 썼어요. 어머니의 나눔 정신을 알리고 싶었죠. 한 강연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당신 같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니가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물으셨어요. 그 많은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고 말해줬어요. 자기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예요. 나눔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낡은 가방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어머니, 형님, 오늘도 두 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가방은 제게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이고 희생의 상징이고 희망의 메시지예요. 바퀴는 이미 다 달았지만 저는 새 바퀴를 달지 않았어요. 이대로 간직하고 싶었죠. 어머니가 힘겹게 끌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손잡이도 너덜너덜하지만 그대로 두었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52억이라는 거액을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남을 위해 쓰셨죠.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많이 나눈 삶이요. 어머니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쓰임새에 있다는 거죠. 후인 씨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재단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민호 마이너스 정숙 나눔 재단. 두 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래야죠, 후인 씨. 이건 두 분의 꿈이니까요. 형님도 함께 만들어가고 계세요. 형님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두 분의 뜻을 이어갈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낡은 가방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관심, 작은 도움이면 충분하죠. 저는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보며 다짐해요.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꼭 그 낡은 가방을 들고 갑니다. 비록 빈 가방이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의 수상한 여행 가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